요즘 굉장히 많은 성범죄 유형이 있어요. 휴대폰, 카카오톡 많이 하고 오픈 카톡방도 워낙 음, 활성화되어 있고 DM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해서 말 그대로 어떤 음란적인 대화를 어떤 누군가에게 보냈을 때 이게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하는데 이 범죄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오늘은 그렇죠. 그 중에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뭐 고소되거나 뭐 고발되거나 인지돼서 내가 피해자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대화했던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럼 미성년자면 미성년자의 성범죄를 규정하는 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가중처벌되는 아청법 같은 네. 것들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런 법을 적용을 받아서 가중처벌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과연 이 사람이 그 성폭력 처벌법에 의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지 아니면 이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가 사실 가장 큰 쟁점이 되죠. 네, 그래서 뭐 먼저 이게 저희가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통매음이 뭔지, 그다음에 아청법 위반, 성착취 목적 대화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알아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이거는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통매음이라고 얘기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말 그대로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뭐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아동 청소년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통매음보다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가 법정형이 훨씬 센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법정형은 징역 1년 정도의 네.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성폭력 처벌법상 통매음이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형량의 수준이랑 이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가 적용이 돼서 처벌되는 수준이랑은 차이가 실제로는 많이 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앞의 경우에는 벌금형도 많이 나오고 한다면 이 후자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네, 성범죄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겁게 보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몰랐는데 미성년자였던 상황이다 하면 이게 아청법에 과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보시고,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적극적으로 이건 주장하셔가지고 아청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안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알고 보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아청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청법이 성립을 하려면 사실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 그 미성년자임을 이용했다는 정황 자체가 있어야 이 아청법의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알고 했어야,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했어야 당연히 그거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아청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한 행위다 하면은 그건 처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청법에 성립하는 요건 중에 또 하나는 이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는지 여부가 또 하나의 요건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통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반복적이란 요건이 없어요. 그냥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내가 만족할 목적으로 뭐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성적 수심을 있는 줄 수 네. 있는 말을 보냈다면
그것 자체로 그냥 1회더라도 맞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청법은 지속적 혹은 반복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성 요건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인정이 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청법에서 내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 대화 내역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인데 이런 대화 내역을 사실 지우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범죄다 보니까 뭔가 이런 수사 위협이 들어오시면 사실 너무 지우기 쉽잖아요. 내 휴대폰이고 그렇죠. 카카오톡 그냥 내역 삭제하면 되고 DM 그 사람이랑 대화한 거 삭제하면 맞아요.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겁이 나다 보니까 일단 이거를 막 회피하고 싶어서 지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하시면 너무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경우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오픈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오픈 카톡방이니까 나가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맞아요. 왜 이게 위험하냐면 일단은 다 걸려요. 왜냐하면 이런 범죄는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범죄고 내가 지웠다고 하더라도 압수를 당하거나 뭐 이미 제출을 하셔가지고 이게 포렌식 조사라는 게 다 진행이 됩니다. 포렌식 조사는 말 그대로 휴대폰에 뭐 삭제를 했더라도 그 기록까지 다 해서 복원을 다 시키는 거예요. 복구를 카톡 내역, 네. 문자 내역, 전화 내역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구가 됐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한 게 있는데 다 맞습니다. 지운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악질적으로 뭔가 범죄를 숨기려고 하고 그쵸. 반성하지 않는 정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위험하고요. 어차피 다 드러나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대화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는 사정들이 담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청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아청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우더라도 보통 경찰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이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카카오톡, 뭐 아니면 라인,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협조가 잘 되는 편이지만 뭐 라인, 텔레그램 이런 외국 업체,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하는 순간부터는 수사 협조를 뭐 이 사람의 이 아이디를 가진 이 사람의 언제 대안을 주세요 해도 안 주거나 아예 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사 협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 수사 협조를 안 해준다는 뭐 라인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거든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기실 필요가 없고 숨기시는 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내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 혹은 미성년자인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서도 그런 대화를 했는지는 어쨌든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그 대화 내역에밖에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날려버리시면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다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의 처벌 불응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왜 아청법이 아닌 경우 해당되지 않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합의가 원래는 되게 성범죄에서는 중요하거든요. 합의가 되면 뭐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뭐 벌금형,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감경이 돼요. 근데 아청법으로 적용이 되는 순간 합의가 있으면 감경이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내리는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어떤 범죄들보다 높아요. 그래서 뭐 통매음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를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감경의 정도가 굉장히 커요.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여러 건 있다 하시면 기소유예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청법 적용을 받는 순간 이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징역부터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뭐 집행유예 정도로 떨어지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거의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성년자인 걸 모르고 했다 아니면 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를 회피하시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본인의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만 어떤 통매음에 대해서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면 충분히 인정을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뭐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여가지고 아청법이 적용될 위기에 놓였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본인의 상황과 그때 당시에 본인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게 판단이 어려우시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권리는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주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주면 너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겁먹고 읽지 마시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실 게 아니고 명확하게 내가 한 것까지 처벌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범위인지를 좀 법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한테 합리적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